네, 61페이지 수나라 당나라 같이 보겠습니다. 노트 같이 보지요. 정리해 볼게요. 수당이 중국을 통일하다. 61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중국 시간으로 배웠던 게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 시기였죠. 그래서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게 수나라다.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위진남북조 시대를 수나라가 통일했어요. 그리고 이 수나라를 통일한 사람 황제는 수문제라고 합니다. 수문제. 자, 수문제가 건국을 했고, 수문제는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전에 있었던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너무 문벌 귀족들이 힘이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문벌 귀족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실시했던 제도,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우리가 관리를 뽑는 제도가 뭐 있었죠? 그죠?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부품 중정제가 있었죠. 자, 그런데 수문제의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문제의 경우에는 문벌 귀족을 약화시킬 차원에서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과거제의 시작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제 실시. 과거제 실시. 자,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수양제입니다. 수양제. 황제가 딱 둘이에요. 그래서 수양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대운하 건설 먼저 쓸게요. 대운하 건설.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제 따로따로 역사가 진행이 됐었죠.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거를 이제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황제가 수양제입니다. 그래서 대운하를 건설해서 정치의 중심지인 우리가 화이어, 화북, 즉 황허강이 있는 쪽이 화북이라 그랬죠. 화북하고 양쯔강, 즉 창장강 아래쪽에 있는 강남 지방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당연히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겠죠. 당연히 노동력이 많이 들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백성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아의 정말 강대국이었죠.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고구려 원정. 원정은 멀리 정벌을 하러 갔다. 그런데 실패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을지문덕하면 그렇죠. 살수대첩. 그때의 이 사람이 수양제입니다. 꼭 보셔야 될 게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양제가 원했던 효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정치의 중심지. 과거에 중요한 이제 수도들, 수도, 왕실 이런 집중되어 있던 곳이 북쪽, 황허강 중심 쪽 그쪽이었죠. 그래서 정치의 중심지인 화북과 당시 물자가 매우 풍부하고 한마디로 잘 살았던 물자가 풍부한 강남을 연결하려는 시도였죠. 물길로, 즉 배로 이동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의 물자 소통이 원활해진다. 좋아진다. 남북의 물자 소통이 원활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물자는 고구려를 치러 갈 때 필요한 물자로 당연히 쓰였겠죠. 당연히 그렇게도 쓰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앙 집권, 힘이 중앙으로 모이는 거라 했죠. 중앙 집권 체제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정치와 문화를 통합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됐겠죠. 통합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별표. 자, 수양제의 대운하 건설이 가져온 결과죠. 목표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자, 계속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결국 망합니다. 금방 망해요. 한 40년이 안 됩니다. 37년 만에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당나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수나라가 멸망한 게 618년이거든요. 근데 당이 건국된 해도 61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의 간판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분열과 혼란, 분열 혼란 그리고 통일 그리고 또 분열 또 통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국 역사인데 수하고 당의 경우에는 그냥 그 집안 사람들이 또 그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열기 없이 그냥 간판만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좀 봐볼까요? 책을 보시면 61페이지죠.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봐보죠. 수는 보시면 중국을 다시 통일했죠. 이 분열기를 뭐라 그러죠? 우리 배웠죠? 분열기. 그죠? 위진남북조 시기였죠? 위진남북조 시대를 중국을 통일한 거.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수나라다. 그리고 수를 건국한 건 누구라고? 그렇죠. 문제라고 했죠. 문제는 국가 재정, 군사력을 강화했고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무슨 제? 그렇죠. 과거제를 실시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제. 이후에는 계속 이제 관리를 뽑을 때 쓰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과거제.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고 수나라 때 시작한 이후에 중국의 대표적인 관리 선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거 역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베트남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 이것은 기존의 문벌 귀족들의 관직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능력 있고 집안의 백이 아닌 실력으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왕의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왕은 누구죠? 그죠? 양제죠. 양제, 수양제. 양제는 화북지역과 강남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해. 대운하를 건설해서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했다. 근데 너무 노동력을 자주 쓰니까 백성들이 싫어했겠죠. 게다가 고구려 원정은 실패했다. 점점 쇠퇴하고 결국에는 망했다. 오른쪽에 보시면 수와 고구려의 전쟁,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죠. 우중문 수나라의 장군이고 결국 평양성 근처까지 왔다가 퇴각하고 그 퇴각하는 수나라 군대를 유인해서 아주 크게 물리쳤던 유명한 대첩. 무슨 대첩? 그죠? 살수대첩. 그죠? 살수대첩.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수의 대운하 건설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대운하. 자, 대운하를 건설한 이유 다 정리하셨죠? 노트에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다시 정리하십시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당나라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방금 했던 수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 혼란을 수습한 게 당나라 고조라고 불리는 이연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당을 건국했는데 건국 연도는 618년 7세기네요. 그죠? 같이 한번 먼저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2번 하고 쓸까요? 2번. 당의 성립과 발전. 책은 62쪽이죠? 그죠? 누가 건국했다고? 당고조. 당고조. 이름은 그렇죠. 이연이 건국합니다. 이제 당태종도 아주 유명합니다.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그 황제권을 이어받을 정식 계승자가 아니었는데 좀 무력으로 자기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능력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경우에는 전쟁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자, 일단 당태종이 했던 중요한 업적 율령체제 먼저 써볼게요. 율령체제. 율령체제는 법칙, 법률 그리고 령은
하여금령입니다. 즉 법으로 하여금 형률과 법령을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게 율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라 이런 뜻이죠. 율령 체제를 완성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운영한다, 나라를 운영한다 이런 뜻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복 활동을 무진장 많이 합니다.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동서를 잇는 그 안전한 루트를 확보하는 데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즉 서쪽으로 가는 방향인 중앙아시아하고 흉노가 빠진 자리에 이제 돌골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돌골 같은 세력들을 정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은 동과 서를 잇는 교역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는 거죠. 당태종의 업적이고 2개 이렇게 잡아놓고 3번 가볼게요. 당고종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일단 나당연합. 나당의 나는 신라입니다. 신라의 라가 앞으로 오니까 나가 됐네요. 그리고 당나라가 손을 잡은 것을 나당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당연합으로 삼국 중에 2 나라가 망해버리죠. 누가 망하죠? 먼저 망한 게 백제예요. 백제가 멸망하고 이후에 고구려까지 멸망하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당고종 시기입니다. 자, 당나라의 통치 제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당의 통치 제도. 당나라 통치 제도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꼭 보셔야 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중앙을 다스리는 제도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육부입니다. 삼성육부. 3개의 성 그리고 6개의 부로 형성이 되어 있죠. 삼성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정책을 어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기들끼리 의견을 내고 심의하고 집행을 하는 이런 것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삼성이에요. 그리고 삼성에 상서성이라는 성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성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육부인데, 육부는 실제로 중요하게 전문 분야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분야에 따라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곳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삼성육부로 중앙이 나누어지고, 그럼 지방도 보셔야 되겠죠. 항상 정치제도를 보실 때는 중앙 따로, 지방 따로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주현제라고 해요. 주현제는 전국을 주와 현으로 나누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주현제로 나눈 후에는 각각의 지역에 관리를 파견합니다. 관리를 파견해서 중앙의 뜻대로 지방까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2번입니다. 2번. 너무 중요해요. 균전제라는 걸 시행해요. 균전제는 말 그대로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농민에게, 보통 사람들이죠. 농민에게 나라에서 토지를 분배해 줍니다. 토지를 분배해 주고 나서는 땅을 줬으니까 당연히 그에 맞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세금으로 바쳐라 라고 하겠죠. 이건 좀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바치는 세금을 우리가 조용조라고 합니다. 조용조. 일단 조용조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조는 곡식이에요. 곡물. 그리고 용은 노동력. 그리고 끝에 있는 조는 옷감입니다. 옷감. 직물이라 그러죠. 옷감 짜는 거. 그래서 조용조 이렇게 나누어서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세분화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군대도 운영을 할 때 이 농민들이 군대로, 즉 병사로 복무를 해야 합니다. 즉 원래 자신의 직업은 농민인데,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한기라 그러죠. 그럴 때는 와서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농민들이 군대로 징집이 돼서 전투에 나가는 것이죠. 이걸 뭐라 하냐? 부병제라 합니다. 부병제. 원래 자신의 주된 업무는 농사 짓는 거죠. 대신 병사로 일하는 것은 진짜 일이 아니고 그죠? 부업이죠. 부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부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부를 때 나는 농민이지만 부를 때 가야 하는 게 부병제입니다. 근데 이 조용조와 부병제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조용조와 부병제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뭐죠? 그렇죠. 균전제가 똑바로 돼야지 그 다음으로 조용조도 걷고 그 다음으로 병사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균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잘 돌아가야 당나라가 운영이 잘 될 텐데 문제는 3번이죠. 3번 써볼게요. 3번. 점차 귀족들이 자신의 땅을 넓혀갑니다. 우리가 로마 할 때도 배웠죠. 귀족들의 대농장, 라티푼디움 하면서 문제가 아주 커지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대토지를 소유하는 귀족들 때문에 당연히 땅이 부족해져서 나누어줄 땅이 없겠죠. 점차 귀족의 대토지 소유로 농민에게 줄 토지 분배가 잘 안 됩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느껴지죠? 결국 농민들은 자신의 땅이 없고 다른 사람 땅에서 농사를 짓고 대가를 받는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이 말은 뭐냐? 제대로 된 세금을 낼 농민들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조용조도 멀쩡할 리가 없고 부병제도 잘 될 리가 없고 나라가 위험해졌다라는 소리죠. 조용조도 잘 안 되고 부병제도 잘 안 되고. 자, 이제 점점 위기가 옵니다. 자, 그래서 쇠퇴 한번 봐볼까요? 쇠퇴와 멸망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여러분 책에서 잘 보셔야 될 게 당나라와 이슬람 세력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바스 왕조라고 해요. 아바스라는 집안이 대대로 정권을 잡았던 시기가 아바스 왕조이고 이 사람들은 이슬람 세력이에요. 당나라하고 아바스 왕조가 싸웠던 전투를 뭐라 하냐? 탈라스 전투라고 합니다. 탈라스 전투 여러분 책에 지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나라가 집니다. 패배. 그리고 여기 아바스가 승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 중에 우리나라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라는 장군이 활동합니다. 근데 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 아바스가 당나라에서 즉 중국에서 가지고 갔던 기술이 그 유명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죠. 종이를 제작하는 기술, 제지술을 가져갑니다. 제지술을 그 기능이 있었던 제지술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제지술이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탈라스 전투 진짜 중요합니다. 탈라스 전투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바스 왕조가 이겼고 그때 당시에 제지술이 서양으로 넘어갔고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가서 서양으로 전파가 되는 거고 우리 고구려 출신 장군 그렇죠 고선지가 활동했던 전투였습니다. 꼭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좀 좁지만 하나 더 써볼까요?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안사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안사의 난. 안사의 난은 안록산이 사람 이름이에요. 안록산과 사사명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우리가 안사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부병제가 이제 무너지게 조금 흔들흔들하게 되면서 각 지방 또 전투가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큰 전투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기가 들어가요. 제국의 안정기가 들어가면서 국경 수비에 좀 이제 허술함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군사를 좀 다스릴 만한 사람에게 국경 지역을 맡겨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절도사라고 합니다. 절도사 중요합니다. 절도사. 절도사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안록산과 사사명 역시 절도사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안사에 나는 진압을 해요. 이제 당나라 정부가 아주 엄청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진압을 하는데 진압한 이후에는 도저히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사의 난이 당이 아주 크게 쇠퇴하는 큰 계기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안사의 난으로 바로 망한 건 아닙니다. 바로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럼 망한 결정적인 건 바로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당나라 멸망의 결정적인 거. 황소의 날. 황소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황소의 난은 여러 지방 세력들 중에 이제 들고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황소의 난은 아주 결정타가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황소에 물러거라라고 글을 썼던 사람이 우리나라 통일신라의 유명한 육두품 출신의 누구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치원. 최치원 들어보셨죠? 최치원이 이 당시에 당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치원이 이때 황소를 물리치는 글을 썼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황소의 난 이후로 절도사 세력들이 이제 너무 급성장하고 너무 이제 전국이 다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당은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이 멸망한 이후에는 정말 엄청난 혼란기가 오게 되고 이걸 우리가 5대 10국 시대라고 합니다. 5대 10국 시대는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 공부해서 잘 아시겠지만 남아있는 건 문화입니다. 그죠? 당의 문화. 당나라 문화의 중요한 키워드는 귀족적.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문화죠. 귀족적이고 당태종 이후에 서쪽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역과의 교류가 너무너무 활발해져요. 즉 국제적. 귀족적이고 국제적이다. 이게 중요한 당의 문화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선생님이 공부할 때 키워드식으로 이렇게 문화는 항상 키워드로 잡아서 공부를 같이 했죠.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거. 당나라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이다. 귀족적인 거 많이 있습니다. 202보 그림, 글씨 읽어보시고 유학.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거는 또 유학이에요. 유학의 경우에는 훈고학. 우리가 한나라 이후부터 등장했었던 것이죠. 생각, 그 뜻이 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고민하는 훈고학을 집대성하는 책이 나와요. 집대성한 책 이름은 바로 오경정의라고 합니다. 오경정의. 5개의 경전의 뜻을 정확히 한다 이런 뜻이고 이걸 쓴 사람의 이름은 공영달이라고 합니다. 공영달 사람 이름이에요. 자, 훈고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의가 나온 시기는 그렇죠. 당나라 시기입니다. 지금 당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종교도 아주 유명합니다. 국제적이다 보니까 온 동네에서 이제 다양한 종교가 다 들어옵니다. 외래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바깥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어느 나라에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죠. 페르시아에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경교. 경교의 경우에는 크리스트교 중에 하나 일파입니다. 다른 일파이고 마니교. 마니교의 경우에는 조로아스터교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국교가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부패하고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생기는 즉 조로아스터교를 비난하면서 형성이 되는 게 마니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지금까지 계속 등장했던 그렇죠. 이슬람교. 다 받아들이는
국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당나라 스타일입니다. 당나라 스타일. 그리고 서양 문화가 유행을 해요. 서쪽 문화. 서쪽 지역의 문화가 유행을 하는데 여러분 책에 이따가 볼게요. 당삼채라고 해서 세 가지 채색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페르시아하고 교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문화가 인기가 있었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보고 책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자, 62쪽인가요? 62쪽을 보시면 같이 한번 밑줄 긋고 봐보죠. 수의 멸망 이후 혼란을 수습한 게 당 고조 이연입니다. 그래서 618년에 수가 망하고 618년에 다시 당이 생겼다. 그리고 태종, 당 태종은 수의 제도를 이어받아서 율령 체제를 완성했다. 율령 체제 완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돌고를 정벌해서 동쪽 서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등장하는 당고종, 신라와 연합하여 우리가 이거를 무슨? 그렇죠. 나당연합. 나당연합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당의 통치제도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삼성육부. 중앙에서 삼성육부, 지방에서는 주현제. 그죠? 그리고 지방에는 관리를 파견했어요. 왼쪽에 볼게요. 여기 있죠? 중앙에 황제 아래에 세 개의 성이 있습니다. 세 개의 성은 다 안 외워도 돼요. 대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구나. 그리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일까지 상서성이라는 데서 관장을 하는데 상서성 밑에 보면 6개의 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일을 실제로 뛰는 공무원들이 여기 각각의 부에 들어가 있었겠죠.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방금 본 건 중앙제도였죠. 지방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그죠? 나라 전체를 주와 그리고 현 그리고 관리를 파견했다. 지금 당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육부제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현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자, 별표해 주세요. 중요해요. 자, 그리고 백성에게 땅을 주었던 제도를 뭐라 하죠? 그죠? 균전제. 균전제를 실시해서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주고 땅을 줬으니까 세금을 걷는데 조, 용, 조로 나눠서 걷고 농민은 일반적으로 농민 일을 하다가 병사로 복무하는 즉 부병제가 가능했죠. 농사 안 짓는 시기에는 와서 군사 훈련 받고 진짜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 때 이제 뛰어와서 군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부병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를 하면서 땅이 부족해진다. 토지가 줄어들어. 그래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당연히 조용조나 부병제가 똑바로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자, 그리고 당은 무슨 전투? 탈라스 전투 너무 중요합니다. 탈라스 전투.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이겼다고 했죠. 그리고 안사의 난이 터진다. 절도사들. 자, 여기 있죠. 당 현종식이 지방의 절도사였던 안녹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이다. 겨우겨우 진압을 했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계속 문제는 커지고 절도사는 계속 강해지고 이러면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망했다. 이제 10세기 초반에 망하게 되죠. 밑에 보시면 당나라 통치 체제 한번 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게 뭘까요?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여기에? 그렇죠. 무슨 제? 그렇죠. 균전제를 얘기하고 있네요. 균전제를 얘기하고 있고 땅을 줬으니까 당연히 토지를 받았으면 당연히 세금을 받아요. 조용조라고 불렀다. 그리고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훈련을 받고 전쟁이 나면 병사로 나갑니다. 정책의 성과, 그렇죠. 이 농민들이 병사로 복무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의 병력이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왼편에 보시면 조용조 덕분에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왼쪽에 보시면 균전제 덕분에 농민들은 자기 소유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당나라 통치체제 여기는 꼭 보셔야 돼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자, 넘어갈게요. 당나라 문화 빨리 한번 봐볼게요. 당의 문화의 키워드는 귀족적이고 하나 더. 그렇죠. 하나 더 써볼까요? 국제적이라고요. 여기 보면 국제적이 있네요. 귀족적이고 국제적이다. 귀족의 취향에 맞는 것들이 발달을 했다. 그리고 유학에서는 한나라 이후에 훈고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의 책이라 했죠? 책이 나왔고 당연히 동서교역로 아주 잘 차지해서 돈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다양한 개방 정책, 다른 다양한 문물이 들어왔다. 종교도 많이 들어왔다. 대표적으로 들어왔던 종교는 조라스터교, 경교, 네스토리우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니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다. 그리고 화려한 색과 무늬를 지닌 당삼체, 대표적인 당삼체가 요겁니다. 대표적인 당삼체예요. 보시면 당대에 제작된 대표적인 도자기로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채의 유약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당삼체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 스타일이 유행을 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불교나 도교도 당연히 같이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우리가 흔히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현장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역과 인도를 순례하고 불교 경전이 들어오고 여행기가 있고 뭐 그렇다. 도교, 불교 다 함께 발전한 한마디로 아주 국제적이고 아주 귀족적인 나라가 당입니다. 대한 볼까요? 밑에 여기 현장 속으로 중요합니다. 당연히 탈라스 전투와 제지수 전파를 꼭 보셔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고구려 유민 출신의 고선지 장군이 당나라의 군대를 끌고 싸웠지만 패배했다. 그리고 중국의 제지술이 이슬람에 전파되었다. 여기 보면 여기죠. 탈라스 보이시죠?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64페이지에 보시면 국제도시로 성장한 장안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